4. 수비형 미드필더가 꼭 해야 할 기술. 1.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을 받는 위치. 수비형 미들이나 중앙 미드필더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을 받는 위치가 상대의 압박선상 뒤에서 공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간단한 사실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상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을 돌리고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을 받는 위치가 상대 공격수들의 앞에서 볼을 받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플레이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압박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팀의 백들은 지금 영상처럼 패스가 사이로 안 들어온다, 못 넣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에서는 강팀일수록 수비가 탄탄합니다. 이런 패스가 안 들어올 때가 많기 때문에 일부 팀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더 깊은 수비 진영까지 내려가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펜스 뒤에서 그리고 상대 공격수의 사이와 사이에서 볼을 받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수비형 미들인 내가 깊은 지역까지 내려가도 빌드업이 잘 안되는 센터백의 경우 그 볼을 다시 받을 위치로 이동하거나 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포백 가운데 이제 투 센터백이 있으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백스리로 형성을 해서 빌드업하는 경우가 있고, 그건 이제 상대 공격수가 2명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상대 공격수가 2명이 들어오면 센터백이랑 2대2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적 우위가 되질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수비형 1명이 라볼피아나 형태로 내려오면 3대2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빌드업하기가 이제 수월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대 공격수가 1명인데 굳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갈 필요가 없죠. 그럼 센터백 2명이면 이제 공격수 1명. 그럴 때는 이제 그 앞쪽 위치에서 이제 상대 공격수 뒤에서 볼을 받아 운반을 해주는 거죠. 거기서. 2. 볼 받기 전에 미리 생각. 축구를 잘하려면 생각의 속도가 빨라야 하고 볼을 받기 전에 미리 플레이에 대한 계획을 해놔야만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게 수비형 미들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축구는 순간순간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플레이의 제1안을 2안으로 수정하여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1안과 2안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1안이라도 볼이 오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뻔한 말이지만 볼을 받기 전에 계속 어깨 너머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멘토가 나에게 얼마나 가까운지, 붙을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리턴 패스 하려던 것을 차단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볼을 소유하기 전에 자신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은 미드필더에게 요구되는 거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자 기술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최소한 붙었나 안 붙었나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부스케츠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나는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빨라야 합니다. 미리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해야 하죠. 그것은 스캐닝, 주변을 살피는 것, 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뇌가 빨라야 한다는 부스케츠의 생각에 너무 공감이 됩니다. 3. 논스톱 오픈 패스. 오픈 패스를 하는 두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스톱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의 수비 라인이 조금 높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우리 팀의 윙어와 눈이 맞고 합이 잘 맞다는 가정하에 보지도 않고 때리는 오픈 패스입니다. 이 패스는 윙어가 어느 정도는 내가 찰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공을 잘 차는 윙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드필더에서 볼을 사이드 방향으로 차기 때문에 윙어와 상대 윙백의 스피드 경쟁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아니라면 윙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과 강점으로 인해서 수비 라인이 높을 때는 윙어의 사이드 방향으로 볼을 전개한다면 아주 좋은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논스톱으로 차는 것이 가장 위력적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수 출신과 비선수 출신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논스톱으로 돌려서 감아차 놓는 기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선수 출신들은 일단 볼을 잡고 뭘 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이 감아차면서 돌려놓는 이 기술이야말로 결대로 볼을 뿌려주는 흐름대로 볼의 길을 살려놓는 것의 극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타이밍에 볼이 나간다는 것을 볼을 받을 사람이 알고 있어야 위력이 2배가 됩니다. 제가 다양한 아마추어 레벨의 팀에서 볼을 차본 결과 느낀 점은 이 패스를 수비든 공격이든 예측하느냐 못하느냐가 실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 사이드로 찰 때는 왼발, 왼쪽 사이드로 찰 때는 오른발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볼이 밖으로 휘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 팀 윙어가 볼을 소유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5.
균형 잡힌 배식과 공격 템포 조율, 수비형 미들에 대한 콘텐츠를 준비하다가 느낀 것은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들의 역할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차이점이 미세해서 함께 다루는 것이 좋겠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중앙 미드필더에 더 가까운 내용입니다. 바로 공격 템포 조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드필더는 경기 상황에 따라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에 크게 이기고 있다든지 혹은 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팀 윙어가 방금 전에 스프린트를 해서 지쳐 있다던가 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 우리 팀의 윙백이 조금 못 믿어도 40m 이상 스프린트를 해서 오버래핑을 하고 있다면 패스를 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버래핑 해준 윙백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미드필더가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축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결국 경기 중에 볼을 많이 터치하는 것입니다. 경기 중에 볼을 많이 못 만진 사람은 없는지 좌우로 킥을 균등하게 차줬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기를 지고 있으니까 상대 윙백과 우리 윙을 놓고 봤을 때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은지, 어느 방향으로 차면 우리가 한 골을 더 쉽게 넣을 수 있을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경기를 해야 하는 것이 미드필더입니다. 결국 경기 전체를 관망하면서 상대의 간격, 약점, 우리의 강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간격이 넓다면 간격이 넓은 미들 지역에, 상대의 라인이 높다면 수비 라인 뒷공간에, 이런 식으로 말이죠. 6. 상대 에이스를 숨막히게. 수비형 미들은 상대 공격형 미들을 상대할 일이 많습니다. 보통 기술이 좋고 상대의 에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들은 포백 라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지역에서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축구팀에서 보통 파이터들은 수비형 미들과 윙백에 보통 양팀의 기싸움이 여기서, 제가 예전에 그 수원 삼성에 있을 때 그 서울하고 이제 슈퍼매치를 하면요. 몰리나, 그때 당시 이제 몰리나 선수 감독님께서 90분 동안 몰리나 맨투맨을 시켰었어요. 그냥 그 선수 따라다니면서 볼을 잡으면 진짜 강하게 부딪혀요. 그냥 파울성 갖고 확 부딪혀요. 부딪힌 다음에 웃으면서 미안하다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또 볼 받으면 또 부딪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 선수들 화가 나더라고요. 계속 이제 제가 파울은 하는데 웃으면서 사과를 하니까. 그래서 막 그런 거에서 좀 마지막엔 좀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좀 서로 신경도 오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상대 공격수가 또 가면 갈수록 제 플레이를 못 하더라고요. 자꾸 부딪히니까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상대는. 서울 그때 몰리나 선수는 제가 맨투맨을 잘했던 기억이 있고, 또 그때 당시 전북이랑 할 때 루이스 선수라고, 그 선수는 좀 제가 막 많이 괴롭혔었는데 90분 동안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냥 제가 강하게 부딪혀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바로 일어나고 그냥 자기가 할 거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이 친구 되게 멘탈이 세구나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것 같아요. 성격 이런 게 몇 번 부딪히면은 막 승질내고 자기 플레이 못하는 친구 있는 반면에 아무리 파울을 해도 자기 할 거 하는. 7. 탈압박. 수비형 미드필더의 대표적인 기술에서 탈압박과 곽종 턴, 그리고 키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비형 미들의 경우 볼을 상대 골대와 등을 진 상태에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고 디테일한 탈압박과 턴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의 탈압박 영상을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탈압박 기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탈압박과 턴 기술 중에서도 수비형 미들에게 유용한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프턴입니다. 하프턴의 장점은 매 콘텐츠마다 말씀드리지만 트래핑 한 발이 디딤발이 되기 때문에 패스하는 타이밍이 한 타이밍 빠르고 동작이 간결합니다. 그리고 핵심 주안점은 몸을 반 혹은 그 이상 열면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끌턴입니다. 끌턴은 저희 채널에서 임의로 붙인 턴의 이름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강인 선수는 볼을 잡을 때 체감상 거의 10번 중 7번 이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끌턴의 장점은 돌아서는 것과 볼을 이동시키면서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는 이동 트래핑의 역할을 하면서도 볼이 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상대를 속이면서 돌아서되 볼은 내 발 밑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동 트래핑입니다.
이동 트래핑은 나에게 볼이 투입될 때 상대 수비가 강하게 압박 올 것이 예상될 때 한 번의 터치로 현 위치에서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이동 트래핑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뒷발 등등 다양하게 가능하지만 핵심은 상대의 예측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과 이동하면서 볼이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이번 콘텐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꿀팁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사비가 스페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경기장에 고정된 요소들을 기준으로 내 위치를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그가 언급한 요소에는 라인, 골대, 그리고 심판이 포함됩니다. 심판은 경기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공 흐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에 머뭅니다. 사비나 부스케츠 같은 선수들은 심판의 위치를 보고 저기는 수비수들이 밀집되지 않는 통로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탈압박이라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심판의 위치가 압박이 헐거울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추어 경기에서 심판 위치까지 파악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8. 투닥볼 탈취. 투닥볼은 우리 공격에서 빼앗겼을 때나 혹은 상대 공격에서 빼앗겼을 때 볼이 떠서 누구의 공도 아닐 때 투닥투닥거릴 때를 말합니다. 이 투닥볼 상황이 미들 지역에서는 특히 많습니다. 그때 논스톱으로 안전한 사람에게 공중으로라도 줘서 소유권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스톱으로 몇 번 주고받아서 안정적으로 우리 팀이 소유한 채로 발밑에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포백 깊숙한 지역이라면 클리어할 만한 공도 미들 지역에서는 웬만하면 볼을 살려서 소유하는 게 좋습니다. 9. 대각 빌드업. 기본적으로 오른쪽 백에서 볼이 나오면 상대 수비가 오른쪽에 많습니다. 왼쪽 백에서 나온다면 당연히 왼쪽에 수비가 많겠죠. 그것은 정상적인 축구팀이라면 당연합니다. 아무리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공을 중심으로 자석에 이끌리는 철심처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빌드업 방향의 정석은 당연히 오른쪽 백에서 볼이 나오면 우리 왼쪽 윙어에게 볼이 나가야 하고 왼쪽 백에서 볼이 나오면 오른쪽 윙어에게 볼이 나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일 겁니다. 물론 포워드가 잡혀있지 않다면 포워드에게 주거나 또 우리 윙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면 혹은 상대 수비의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미드를 하면 가장 기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방금 말씀드린 이 대각선 형태의 빌드업입니다. 어디 가서 대각선 빌드업이라고 말은 쓰지 마세요. 저희가 방금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만든 용어니까요. 이 대각선 빌드업을 할 때 경기를 바꿀 수 있는 킬패스 조건은 상대 수비 라인이 높고 반대 대각의 윙어가 충분히 벌려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저기 축구에서 이 윙이 안 돼 있더라, 이게 준비가 대부분. 10. 골킥에 대한 헤더. 상대 골킥을 차면 보통 수비형 미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헤딩 경합을 두세 번 정도 했는데 계속 헤딩을 따내는 수비형 미들이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 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한 번의 헤더로 멀리 상대의 수비 라인을 넘는 클리어를 한다면 혹은 정교한 헤더로 우리 팀의 소유권을 이어간다면 정말 위협적입니다. 그런데도 상대팀이 계속 골킥이나 수비 진영에서 롱킥을 찬다면 상대팀이 바보입니다. 헤딩을 잘하는 것은 낙구 지점 파악, 타이밍, 키, 점프력, 용기 등등 많은 요소가 있지만 결국 보통 2번 정도 대결해보면 압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옵션을 하나 잃어버리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점은 선수 시절과 아마추어 조기 축구에서의 축구 경기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기 축구에서는 골킥으로 오는 공을 다이렉트로 머리가 깨지도록 헤더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피하던데. 아무튼 수비형 미들이 수비 진영에서 헤더를 잘하는 것이 큰 메리트가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헤더에 대한 간략한 팁을 드리자면 낙구 지점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수비형 미들이라면 상대의 헤더를 최소한 방해는 할 정도의 투쟁심과 헤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헤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저희 채널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우트로. 오늘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수비형 미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다 되는 상태가 되셨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구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연습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축구를 압도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근데 저기 축구에서 이 윙이 안 돼 있더라, 이게 준비가
대부분. 이제 좀 레벨이 높아진 고등학생쯤만 되면 센터백이 수비형 미들이랑 바꿔놔요. 그냥 골킥 찰 때는 킥 찰 것 같으면 찍어놓고 이게 우리가 누르는 상황에서 헤딩 따야 되면 보통 센터백도 헤딩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얘가 나가면서 따고 나는 살짝 뒤로 물려주고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수비형이 만약에 키가 크고 좀 타겟이 되는 형이면 근데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보다 선수 거기다가 패스 넣는 선수 퀄리티에 따라서 또 오른발로 때려서 잘 넣는 선수니까 방금 그게 편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오른쪽에 때리고 싶은데 왼발로 인프런트로 감아서 바깥으로 때리면 그럼 볼 나갈 일은 없잖아요. 사실 공간에다 때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렇죠. 왼발로 그렇게 때리면 어찌됐건 이렇게 때리면 나갈 수도 있고 바깥에 여기 윙이 잡을 수도 있는데, 왼발로 이렇게 감아 때리면 바깥으로 나갈 일은 없잖아요. 공간에다가 때리면 뭐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딱 맞다 틀리다보다, 아니면은 내가 오른발이 편해도 상황 자체가 수비수가 이쪽에 가 있으면 이렇게 돌려 틀어서 왼발로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